끝나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브렌트유는 $100 돌파했고 코스피는 고점 대비 14%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6.87%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은 2조 4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후 주도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쟁 중에 오른 주식이 종전 후에도 오를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종전 수혜자와 함정 수혜주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건설, 정유,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섹터를 완전 해부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걸 사면 안 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해운 방사는 위험할까요?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해운과 방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섹터는 종전이 가시화된 순간 가장 먼저 깎입니다. 왜일까요? 해운부터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돌면서 운항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운임이 급등했고 해운주 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근데 종전 기대감이 나온 순간 운임은 곧 정상화된다. 기대가 즉각 반영됩니다. 해운사 실적은 나빠지는 방향입니다. 주가는 먼저 내려갑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방산도 구조가 동일할까요? 전쟁이 끝나면 긴장은 완화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방위비 증가 논리가 약해집니다. 전쟁 특수로 올랐던 주가는 종전 기대만으로도 조정받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전 수혜주를 골라야 되는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종전 수혜는 전쟁이 억눌렀던 섹터에서 나옵니다. 전쟁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던 곳, 종전이 되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살아나는 곳. 자, 그 기준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전이 실적에 직접 연결되는가. 두 번째, 1개월에서 3개월 내 반영 가능한가. 세 번째, 기대감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정말 개선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 섹터가 딱 세 개입니다. 반도체, 건설, 정유, 석유화학.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날 휴전 당일 가장 빠르게 움직인 종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7.12%, 21만 원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77 급등해서 13일 만에 100만 닉스 드디어 안착했습니다. 근데 왜 반도체가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됐을까요?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반응한 논리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AI 수요 사이클은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갑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투자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 중이고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직결됩니다. 둘째, 유가 하락은 에너지 비용이 즉시 절감됩니다. 반도체 팹은 에너지 집약 산업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운영 비용이 즉각 개선되고 영업이익률 구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이 귀환하면 일본 타자가 누굴까요? 반도체입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 반등 국면에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사들이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휴전 당일 외국인은 2조 4천억 순매수했습니다. 핵심이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반도체 업종 전반에 걸친 이 컨센서스가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기존 주도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주가는 즉시 반응하고 실적 반영은 1, 2분기 내에 나타납니다. 세 섹터 중 중단기, 단기, 중기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를 가진 최선호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조 달러 재건 특수를 노리는 두 번째 섹터가 뭘까요? 계속 보시죠. 건설입니다. 수조 달러의 재건 특수입니다.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휴전 당일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건설주였습니다. 대우건설 20, GS건설 29.86.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이 종목들 가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대건설 21.4, DLENC, 삼성물산 다 올랐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이번 전쟁으로 이란, 사우디, 카타르, UAE 전역의 에너지 플랜트와 인프라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LNG 시설 복구에 보통 3년에서 5년, 복구 비용은 수조 달러입니다. 이 물량 누가 받아가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1970년대부터 중동 플랜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경험 많죠? 신뢰 검증됐죠? 특히 LNG 정유 플랜트는 일반 건축보다 마진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협상 진전 소식만으로도 즉각 선반영됩니다. 실제 수주와 선반영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단기에 20, 30% 급등한 건설주를 추격 매수하면 기대감에 비싸게 사는 겁니다. 업계 내부에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실제 수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설령 물량을 따내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재건 수주 선례는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건설주는 중기 시나리오입니다. 실적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 급등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 접근이 맞습니다. 다음은 정유, 석유화학, 유가 하락이 곧 실적 개선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바로 석유, 정유화학입니다. 근데 이 섹터는 휴전 당일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흥구석유 마이너스 17%, 중앙서비스 마이너스 17%, 한국석유 10%. 왜 폭락했는데 수혜주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단기와 중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유사는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원유 조달 비용이 올라간 동시에 수요는 위축됐습니다. 정제 마진이 양쪽에서 눌렸습니다. 종전되면 반대가 됩니다.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는 회복합니다. 정제 마진은 정상화됩니다. 이 효과가 유가 하락과 거의 동시에 주가에 반영됩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내려가면 에틸렌, 프로필렌의 원가가 떨어지고 스프레드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반등합니다. 한국정유사사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 정상화는 곧 원가 확실히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무관하게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나프타 수혜를 일부 상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지금 당장 사도 되는가? 이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2주 휴전입니다. 완전한 종전 아닙니다. 4월 10일 이슬람마바드에서 본격 종전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시나리오 전체가 바뀝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다시 재급등하고 반도체, 정유, 건설 모두 되돌이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진행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협상이 첫 번째 진행되고 주가는 선반영됩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종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 상승이 될 거냐, 새로운 뉴스가 나올 거냐. 세 번째가 바로 실적 반영, 진짜 상승 구간입니다. 자, 지금은 1과 2 구간입니다. 섹터를 정해두되 협상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채널 라이브에서는 이 내용들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셔서 라이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공급망 충격 때마다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려는 국가 주도 노력이 이어져 왔다. 원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계속될 거다. 이게 제일 재미있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 방산 위험하다. 전쟁 중 오른 섹터는 종전 후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종전 수혜는 반대 방향입니다. 전쟁이 억눌렸던 섹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전은 단순히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억눌렸던 실물 경제가 한꺼번에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한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설 5대장 개별 종목 심층 분석을 다루겠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삼성 E&A 중에 지금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어디인지 놓치지 말고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